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AMD는 높은 시장 기대의 희생자, 수익 시즌에서 이를 주시하세요. 그리고 오늘 알아야 할 5가지 다른 것들. 그리고 이란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비밀 경고. 이스라엘을 돕지 마라. 아니면 다음이 너희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테슬라와 AMD가 높은 시장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다른 5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식시장의 흐름과 향후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먼저 테슬라와 AMD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테슬라는 최근에 로보택시 관련 큰 이벤트를 열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타임라인이나 새로운 제품 발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일부 정보만 제공했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AMD는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겨냥한 새로운 칩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이 칩이 경쟁사인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 두 기업 모두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셈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높은 주가가 기업 임원들에게 더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22배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3년 평균인 19배보다 높은 수치죠.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담 속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수익 예측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빠르게 낮출 이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들을 기분 좋게 놀라게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금리 인하는 시장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차세대 블랙을 그래픽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투자 덕분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은 내년까지 주문이 완료된 상태이며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소비자물 가지수 CPI 발표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1.3% 상승했지만 임금 인상 덕분에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 상승이 큰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TD은행은 마약 거래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막지 못한 이유로 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은행은 내부 감독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향후 자산을 구조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와 AMD,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5가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동의 복잡한 외교 상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비밀 경고를 보냈다는 내용인데요.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목표가 그들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경고는 이란이 비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중동 동맹국, 특히 석유 자원이 풍부한 아랍 걸프 국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만약 이들 국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나 영공을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그 국가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약 18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공격을 도운 아랍 국가들에도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란의 위협 대상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들의 군사 인프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랍 국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있어온 이들 국가들은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미군 기지와 병력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이 지역에서 이란을 겨냥한 중동판 나토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요르단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 파트너들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자국 영토 위를 비행하거나 미군이 자국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미군이 자위적인 목적의 작전만을 수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긴장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통화로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또다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격 루트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충돌은 중동 전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의 비밀 경보와 중동의 복잡한 외교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